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저희 협회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채우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준법 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1,800여 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게 공식 문서로 간호사 준법 투쟁과 단체 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호사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간호사 준법 투쟁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관장과 각 진료과에서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 불법 진료 거부에 따른 일방적 부서 변동 등 현장 간호사 피해 사례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 내 의료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호법 관련 준법 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현장의 불법 진료를 근절하고자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마련하고 불법 진료 실고 센터를 개설하여 회원과 간호대학생, 보호자로부터 불법 진료 지시 또는 목격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 집계 결과 5월 23일 오후 4시 기준 총 12,1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잠시 후 발표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수기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밤늦게 PA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분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근거 기반의 불법 진료 업무 리스트를 현장에 배포하였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준법 투쟁과 단체 활동 관련 향후 2차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불법 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익명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활용한 합법적인 연차 파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월 19일 출범을 선언한 총선기획단의 본격적 활동을 통해서 후한무치한 탕과놀이들, 즉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간호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행태임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절벽에 선 심정으로 면허증 반납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우리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국민들께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지금부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거부권에 따른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법 진고 쉼터를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였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 저희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간호사 준법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를 하였죠. 그리고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불법 진료 신고센터가 게시되었습니다. 익명신고 그리고 비밀 보장에 관련된 안내를 충분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4시 20분에 게시를 하였고 1시간 30분이 지난 5시 50분경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게시했다라는 정보를 문자로 대한간호협회의 등록 회원과 간호대학생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준법 투쟁의 캠페인으로 핀버튼, 준법 투쟁이라고 명시된 핀버튼 착용을 5월 22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근무 간호사들이 착용을 시작하면서 준법 투쟁을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5월 18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5월 23일 어제 오후 4시를 기점까지 신고 현황 집계 결과 12,189명이 신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신고 대상 병원의 소재 지역은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예상외로 상급 종합병원이 많을 거라 판단하였으나 종합병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의원과 보건소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 병원의 병상수를 보면 1000병상 이상과 500에서 1000병상 미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리고 1000병상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도 불법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진료 행위를 누가 지시하였냐라는 질문에 교수 44.2%의 응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펠로우, 기타는 간호부와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관례였습니다. 기타는 본인이 서술식으로 해서 마음껏 기입할 수 있는 란인데요. 여기에 관례로 적용된 거는 그동안 자기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고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 일을 해왔었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보냈고 그 업무를 봤을 때 나는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관례적으로 해왔다라고 이야기한 란이 있었고 프리셉터가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신규 때부터 프리셉터가 이 일을 했고 그거를 따라서 했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간호사의 업무 외에 의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행하는 거에 있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도 받지 못하고 그 일을 오롯이 다 떠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불법 진료 행위 지시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은 다음에 해당 중에 어떤 것을 하였나요? 가장 많이 하였나요? 해서 응답한 것을 보면 처방 및 기록, 예상한 대로 처방 및 기록이 가장 많이 6,876건 복수응답으로 6,876건이 응답을 하였고 검체 그리고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전화를 받은 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다. 대리 처방, 대리 기록, 의사 아이디로 하는 거 불법인 거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 체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사실 체열은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서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진료의 보조가 있는데요. 이 진료의 보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수들은 의사들은 진료의 보조 업무니까 해도 된다라고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 체열을 하는 게 합법이란 건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일반적인 체열은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근거는 의사기사법에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혈액의 채취, 체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법으로 명확하게 체열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니까 체열을 해도 된다, 합법이다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간호사가 시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외에 당신이 시행한 어떤 불법 진료 행위가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를 해달라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진료 행위에 간호사가 수술 집도, 의사교육, 심지어 인턴이 그 병동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때 인턴 교육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제모미 레이저 시술, 내시경 시술, 여기서 PCP는 대장 용종 절제술입니다. 여러분, 대장 용종 절제술 그럼 누가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의사죠. 그리고 ESD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EMR은 내시경 점막 절제술입니다. 모두 의사가 해야 될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정맥관 관리. 중심정맥관 관리는 사실 우리가 정맥이나 동맥이 아닌 중심정맥 케모포트라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침습도가 높습니다. 침습의 범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전도, 심지어 사망 환자, 사망 선언까지 간호사가 했다라는 신고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약은 저희가 그렇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병동에서 홀드, 취소된 약봉지에서 약을 뺀다든지 병동에서 약 파우더를 낸다든지 사실 약 관리는 약국에서 약사가 클린존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동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내 약사 근무 시간 부족으로 부재시 약 조제를 하고 배액간 제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배액간은 예를 들면 방광 조루술입니다. 여러분 소변을 제대로 보시지 못한 분들은 방광에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소변을 그 카테터를 통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카테터 삽입한 환자들에 있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평생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그 카테터를 빼내야 되는 일을 간호사에게 시킵니다. 카테터를 빼냈을 때 상처 부위에 따라서 슈처도 해야 되고 드레싱이 멸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간호사에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아이디와 비번 공유와 공지. 간호사가 사망 진단서를 의사 아이디로 작성을 하고 간호사가 진단서 작성 후 발행해서 고소까지 당했다라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 서류 작성을 위해서 의사들의 아이디를 모두 받아서 간호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 직역의 불법 진료 행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작은 지방의 의료기관, 꼭 지방이라고 제가 명시할 수 없지만 서울도 있겠죠. 저희가 익명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응급구조사가 PA 역할을 대체한다든지 항정신성 의약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술방 어시스트를 한다든지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이름으로 간호기록지까지 작성을 시키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서 처치, 처방, 체열, 수술보조 등을 일반인에게 PA 의료인 행사를 시키는 병원도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배포해드린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 되는 이 업무 리스트 외에 이 신고를 보고 의료계의 현장은 아수라장이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걸 수행을 했냐?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 수행을 했냐라고 물으니 저는 사실 위력관계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동에 의사가 없고 근데 어쨌든 환자 치료는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고 치료를 전혀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병동에서 빨리 일은 해야 되니까 간호사가 대체해서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체열과 같은 경우나 드레싱 같은 소독과 같은 경우 이건 우리가 하면 불법이야 하고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듀티 간호사가 인계를 받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간호사들도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근무 도별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너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역량 부족까지 취급을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불법 신고에 대해서 직접 내가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경우고 이번 경우는 목격을 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아까 간호대학생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고 대부분 목격을 한 경우는 간호재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습을 나가서 거기서도 역시나 처방 그리고 검체 채취가 가장 많이 건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까 저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가 신고만 받고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잘 판단해서 유무죄를 가리라고 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회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익명신고가 아닌 실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공익신고가 필요했을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이 이첩해서 신고자를 보호한 차원에서 수사기관이나 공익신고위원회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